십장생 영어 3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인사 담당자 10명 가운데 6명은 공백기가 긴 응시생에게 부담을 느끼고 감점이나 탈락 등 이번 회차부터는요, 특정한 상황보다는 특정한 장소에서 쓸 수 있는 말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직장에서 써볼 수 있는 재미있는 표현들, 일반적인 표현 말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들 좀 특별하고 재미있는 이런 표현들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로 이디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각각의 장소를 하나씩 이렇게 설정을 해가면서요, 거기서 써볼 수 있는 표현들을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잡은 것은 왠지 뒷모습이 좀 쓸쓸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잡은 장소는 직장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화 말고 업무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을 챙겨보고요. 직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들이 조금 더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반응 보고요. 반응 안 좋으면 다른 장소로 바꾸고요. 재밌어 하시면 직장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로 예를 들면 학교나 그 다음에 집이나 이렇게 장소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재밌는 표현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말은 영어로 직장에서 쓰는 표현들 중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여러분하고 할 건 이제 취업 준비 중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는지, 특히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라면 이럴 때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 라는 이런 표현들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일러드리는 건데, 알고 나면 생각보다 대단히 간단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between jobs라고 하거든요. 물론 일자리를 찾는다라면 look for a job이나 이런 말도 물론 있지만, 이제 between jobs라는 표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교과서에서 배우지는 못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십장생 영어의 특징에 맞게 이런 표현들을 좀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느낌은 오시죠? 일자리와 일자리 사이에 있다라는 말이 되니까 between jobs라고 쓰면 지금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이야, 직장을 구하는 중이야 라는 말로 쓸 수 있겠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이력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력서를 쓰게 되면, 이력서라는 단어는 지금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쓰고 resume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이분 머리 건드릴까봐 실례할까봐, 똑같이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위에 표시가 붙지 않고 resume이라고 읽는 단어는 다시 하다, 다시 시작하다, 재개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쓰고 resume라고 읽으면 얘는 그 이력서라는 명사가 되는데, 자, 그 자리에 뭔가 우리가 그 스펙을 뭐 더 넣는다 뭐 이런 말을 쓰나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쓰던 표현이 아니어서. 근데 거기다 뭔가 한 줄 더 보태잖아요. 무슨 자격증 하나 더, 자격증 하나 더 막 이렇게 쓰는, 그렇게 뭔가를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채워 넣고 좀 더 부풀리는 표현, 부풀린다라는 말을 영어로 beef up이라고 하시면 뭔가를 강화하다, 보강하다, 보충하다라는 말로 쓰실 수 있습니다. I've been bidding jobs for a year 이라고 하면 내가 1년째 지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말이 되죠. 조금 슬픈 표현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between jobs라는 말을 쓰면 일자리 사이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이런 말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I need to beef up my vital라고 하면 요게 또 이력서를 나타내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력서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해갖고는 계속 취업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력서를 좀 보강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말이 되네요. 쭉 그동안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꼭 두 개가 대화가 쌍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맞게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들로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재밌는 표현들을 일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으로요. 우리 이제 이런 말을 쓰잖아요. 면접을 망치다, 망쳤다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저럴 때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나 이거 완전히 날려 먹었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영어도 똑같이 blow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blow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코를 풀다라는 말도 blow nose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표현도 쓸 수 있지만, 그거 말고 날리다, 망쳤다라는 말로도 blow를 쓸 수 있습니다. 면접은요, 좀 이따 문장이 나오면 나올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예를 from the ground라는 말을 쓸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쌓아 올리다, 뭔가를 새로 찾아가다 라고 할 때 그때 build up 이라는 표현을 같이 넣으면 build from the ground up 이라는 말을 쓰시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라는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 하나도 안 하던 아이가요,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더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책이라고는 안 보던 아이가 갑자기 마음을 딱 잡아먹고, 선생님 나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해보려고요. 야야야, 다 좋아. 마음을 먹었으면
대신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예 기초부터 다시 쌓자고 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때 you need to build from the ground up 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쓰는 말입니다. 자, I thought, 내 생각에 I blew the interview라고 하면 나는 인터뷰를 날린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 생각에 인터뷰를 망친 것 같아 라는 말이 되고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어울리는 표현을 쓰려면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라는 말이니까요. 이렇게 쓰면 시제가 조금 어울리지 않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I think라는 현재를 사용해서요. 그 다음 뒤가 과거가 되어야 I blew the interview라는 이런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You have to build from the ground up 이라고 하면 자, 네가 have to build from the ground up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내용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내 생각에 요거 이렇게 과거로 쓰지 않고 현재로 써야겠습니다. 자, 내 생각에 인터뷰를 날려버린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면접을 망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you have to build from the ground up 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 새로 쌓아야 될 것 같아. 처음부터 새로 해보자고 이런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배우실 표현은 할 일이 산더미다 라는 이런 표현을 썼을 때요. 산더미라고 해야 되죠. 자, 이거 tons of work to do 라고 하면 할 일이 work가 이만큼이나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만들어 쓰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일이 너무 많아서 완전히 쫙 뻗어버리면 녹초가 되면 그럴 경우에는 burned out 이라는 말을 쓰면 다 에너지를 다 태워버린 쫙 뻗어버린 녹초가 되다라는 말을 만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got tons of work to do 라고 하면 요게 내가 진짜로 할 일이 너무 많아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I'm burned out 이라고 하면 나 벌써 쫙 뻗었어 라는 말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I can't even stand up straight 이라고 하면 똑바로 서 있을 힘조차 없다. 제대로 서 있는 것도 힘들다라는 이런 말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뭐 지치는 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근데 그거 말고도 뭐 tired out이나 이런 말도 있고요. 근데 burned out이라는 말도 꽤 괜찮은 표현입니다. 참, 네 번째 좀 마음이 좀 아픈 표현이네요. 야, 요새 내 자리가 위태로워 이런 말을 직장에서 쓸 수 있잖아요. 경기 안 좋고 이래서 자리가 요새 위태롭다라는 말을 쓸 때 be on the line 이라는 말을 쓰시면 이게 라인에 걸려 있다라는 말이 되어서 저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왜 아슬아슬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있죠. 뭐 사르른 판을 걷는다 이런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자, 비슷하게 walk on eggshells라고 하면 계란 껍질 위를 걸어가는 거니까 언제 박살이 날지 모르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아슬아슬하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요. 요 eggshell 말고 어떤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이냐면 자, 얼음판 위를 걷는 거 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다라는 말로 thin ice라고 써서 얇은 얼음 위를 걷는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얘가 들어간 문장 한번 볼까요? Due to depression이라고 하면 due to라는 말은 뭐뭐 때문에라는 얘기고요. depression이 뭐가 되냐면 불경기입니다. 그래서 due to the depression이라고 하면 경기가 안 좋아서라는 말이 된 거거든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my job is on the line. 야, 내 일자리가 간당간당해 위태로워라는 이런 말이 된 거고요. I think 그래서 내 생각에 I'm working on eggshells라는 말을 써도 좋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working on 다음에 thin ice라고 아주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표현들을 총 8개를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에 일자리와 일자리 사이에 있다라는 말로 내가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 라는 말을 쓸 때 between jobs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랬고요. 이력서를 보강하다라고 할 때 뭐 어떤 말을 쓰면 되죠? 비단 이력서뿐만 아니라 뭔가를 좀 더 부풀려야겠어, 강화해야겠어 라고 할 때 beef up 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력서가 resume 말고 vital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것도 하나 가르쳐 드렸었고요. 두 번째, 면접을 날려먹었어 라고 할 때 blow라는 말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I think I blew the interview라고 하면 면접을 날려버린 것 같아, 면접을 망친 것 같아 라는 말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다 시작하다 라는 말에 쌓아 올리다 라는 build up 사이에다 from the ground 라고 할 말을 집어넣어서 build from the ground up 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겠다는 아주 근사한 말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배우셨던 여러분이 배우셨던 표현으로 할 일이 많다. 없 몇십 톤이잖아요. tons of work to do라는 이 표현을 만들었으면 됐었습니다. 녹초가 되어버리는 거 burned out이라고 하면 끝까지 다 태웠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몸에 있는 에너지를 연료를 다 태운 겁니다. 그걸로 녹초가 되다라는 말 만들어 쓰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에서 배웠던 자리가 위태롭다, 간당간당한다라는 말이 be on the line이라는 말을 쓰시면 되고요. 아슬아슬하다라는 말은 어디를 걸어간다고요? eggshells 위를 걸어가거나 아니면 thin ice 위를 걸어가면 아슬아슬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만들어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40번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